어, 이제 어려운 거는 거의 끝났고, 바플랏에서 요 내용이, 사실 내용으로 따지면 더 어려운데, 결론은 되게 쉬워요. 이거를 그냥 쓰지 않는다. 요것만 기억을 하면 됩니다. 왜 쓰지 말아야 되는지만 설명을 할게요. 요게 일단 좋은 경우도 있거든요. 우선 이게 만든 이유가 있어요. 이런 예제가 있는데, 그, 한국이랑 일본이랑 뭔가 이제 능력치를 비교하는 게 아니고 그냥 걔네들을 이제 그룹화 해가지고 카운트만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몇 명 있는지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죠. 그 선수풀이 이제 얼마나 다양한지를 비교를 하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배운 방식대로 이제 하려면은 여기에서 뭐 그룹 바이 내셔널티 걸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A CG하고 어 이거에 뭔가 이제 평균 같은 걸 내는 게 아니고 그냥 길이만 이렇게 출력을 하면 되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요거를 그냥 뭐 이렇게 이제 해도 되고 그렇죠?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해도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변수를 만들고 그 다음에 리셋 인덱스를 이렇게 해주고 그렇죠? 그럼 이거는 사실 오버홀이라고 그냥 변수가 되어 있긴 한데 이게 아니어도 상관없겠지. 사실 뭐 이런 거를 갖고 와서 그냥 카운트만 해도 똑같겠죠. 그렇죠? 여기에서 내가 이름을 사실 이거는 에이지가 뭐 요렇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 한국이나 일본에 있는 그 카운트만 의미하니까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주면은 다음과 같은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이 데이터 프레임이 이제 만들어졌으면은 그 다음에는 쉽죠.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는 지지플라 그 다음에 지용 이렇게 하고 X는 국가 그 다음에 색깔도 국가 그 다음에 Y는 카운트 이렇게 해주면은 기본 플랫이 이렇게 그려지죠. 일본은 이제 선수 수가 이제 이만큼이나 있고 200 몇 명이었나 아까? 284명이었고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177명 정도가 있죠. 선수 풀도 일본이 더 많네요. 이렇게 이제 그릴 수가 있는 거였는데 요게 이제 우리가 배운 방식대로 그룹 파일을 먼저 진행해 갖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형태의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그리는 방식이었는데 발을 이용하면은 데이터 말고 그냥 DF를 넣어요. 그리고 이것도 빼. 그러면 요거를 그리고 바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위에하고 지금 똑같은 그림이 만들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여기에 있는 요 연산이 여기 한 번에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있는 DF에서 그렇죠? 그룹 바이가 그냥 알아서 수행이 되고 그룹 바이 한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 있는 X에 대응하는 애로 그냥 그룹 바이가 알아서 수행이 되고 그룹 바이 한 다음에 그 X에 대응하는 애들이 이제 카운트를 구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룹 바이에 대한 어떠한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지겠죠. 타이디한 형태로. 그 데이터 프레임에서 X하고 Y를 그리는데 Y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룹 바이에서 카운트를 한 그게 Y가 되고 X는 그대로 들어가고 나머지 요거는 지정하기 나름입니다. 이러한 식으로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 프레임이 사실 요거만 보면은 그 편해 보이거든요. 얘는
요거만 보면 이제 되게 편해 보이는데 이거의 단점은 뭐냐면은 그룹 바이하고 카운트만 수행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룹별로 내가 평균을 비교하고 싶다. 그러한 식으로 하면은 수행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이게 이러한 개념이에요. 이게 왜 이해하기가 좀 어렵냐 하면 지금 딱 보면은 이게 간단해 보이는데 여기 있는 그 숫자가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거는 284죠. 그다음에 여기 있는 파란색 숫자가 의미하는 거는 여기에서 177입니다. 177명의 선수가 있다는 거니까. 근데 내가 지금 전달 DF에는 어디에서 뭘 찾아봐도 여기에 있는 284하고 177이라는 숫자가 없어요. 근데 얘는 지금 일단 그리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그려지는 애가 내가 입력으로 넣은 데이터 프레임에 없는 숫자를 지금 그리고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 DF가 아니고 당연히 변형된 애를 그리고 있겠죠. 그리고 그 변형도 뭔가 약속된 형태로 변형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너무 느려가지고 그 설명은 나중에 좀 요약을 해가지고 제가 강의 노트에 추가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이 너무 안 쳐져요. 어,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얘가 내부적으로 돌아가는 게 이제 어떤 거냐면은 여기에는 사실 되게 많은 게 좀 생략이 되어 있거든요. 요거하고 똑같은 코드예요. 그러니까 이미 뭔가 스탯이라는 옵션을 내가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 스탯이라는 옵션이 카운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카운트라는 거는 뭐를 의미냐 하냐면 그냥 그룹 바이 한 다음에 카운트를 하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갖고 요 지금 수행 결과가 특이한 점이 한 두 개 정도 있는데 일단 없는 데이터를 뭔가 숫자를 계산해서 그린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은 여러분들이 구현할 때 이제 되게 헷갈리는 부분일 텐데 y를 안 넣죠. 그렇죠? x만 넣고 y를 지웠잖아요. 왜냐하면은 그 y를 사실 넣으려고 하니까 넣기도 되게 이상하거든요. 이 숫자를 의미하는 게 y인데 이 숫자를 의미하는 y가 여기에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넣으려고 봐도 되게 애매하고 뭔가 그 어떠한 그 y라는 숫자를 얘가 약속된 형태로 이제 변환을 스스로 한 다음에 그 약속된 형태로 변환된 결과를 내가 y라는 거로 저장을 해서 바로 플롯해주는 느낌입니다. 그럼 그 약속된 형태의 변환이 뭐냐면은 그룹 바이 플러스 카운트예요. 이게 편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그룹 바이를 내가 이제 쓸 수 이제 없는 사람들도 뭔가 이러한 바플락 같은 거로 부리는 거는 이제 별로 안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DF만 닦아보고 내가 이 그 한국이랑 일본이랑 단순히 그냥 카운트만 비교해보고 싶어라고 하면은 바플락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룹 바이를 하면서 데이터를 변환할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룹 바이를 쓸 줄 안다고 가정하면 이게 좀 불편해요. 제 경험상으로는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 이게 생략되어 있었지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해야 되니까 불편합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제 생각은 그래요. 편하라고 만든 것 같은데 별로 안 편해요. 그래갖고 편하라고 만드는 점이 그룹 바이를 좀 자동적으로 해준다. 그래갖고 편한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는 이제 그룹 바이를 잘하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불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또 편한 게 그룹 바이하고 카운트까지 그냥 연이어서 그냥 해주는 점이 편했거든요. 근데 그룹 바이하고 카운트만 연이어서 해줘요. 그러니까 만약 그룹 바이하고 내가 민을 하고 싶다든가 그룹 바이하고 맥스를 취하고 싶으면은 이런 거는 얘가 구현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카운트 연산만 해주고 다른 거는 이제 지원이 안 되는 것도 저는 불편합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안 써요. 그래서 딱 진짜 저 경우 있죠. 그러니까 한국이랑 일본이랑 단순히 카운트를 비교하는 딱 저 경우 빼고는 편하지 않아요. 그래갖고 안 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그 편하지 않으면은 그래도 바로 그릴 수가 있거든요. 바로 이제 다 그릴 수가 있는데 어떻게 불편하게 그려야 되는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나라별로 이거 우리가 했던 예제예요. 나라별로 평균을 그린 다음에
이거를 바플러스로 그림을 그릴 건데 지옴 이제 컬을 먼저 썼었는데 이번에는 바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정리를 할 건데 그룹 바이를 하고 여기는 평균을 취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카운트 비교하는 게 아니고 평균 비교니까 어차피 반은 그 옵션상으로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어차피 이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그다음에 색깔은 다시 이제 국가로 이렇게 구분을 해주는 이게 요거를 해주면 되는데 이거를 한 거랑 이제 똑같은 코드가 얘로 구현을 하려면은 다 똑같이 쓰고 여기 스탯에 얘가 내장적으로 그냥 기본 디폴트로 되어 있는 게 카운트라 그랬잖아요. 카운트라고 쓰는 순간 그룹 바이 플러스 카운트를 한다는 의미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그걸 하기 싫잖아요, 지금. 그룹 바이하고 카운트를 하기 싫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아이덴티티를 씁니다. 그러면은 실행이 돼요. 그러면 요 코드하고 요 코드하고 똑같은데 유일한 차이점은 이거를 한 번 더 써줘야 된다는 거죠. 이 차이가 사실 이제 똑같은 건데 지온 바 같은 경우는 스탯이 디폴트로 카운트로 되어 있고 얘 같은 경우는 스탯이 디폴트로 아이덴티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뭔가 이제 변환을 취하지 말라라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위에는 이 트랜스폼을 명시하지 않으면은 카운트가 트랜스폼이 되니까 이 위에 같은 경우는 얘가 하면은 에러가 나겠죠. 왜냐하면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뭔가 얘로 다시 그룹핑을 하고 이것들을 이제 카운트를 해야 되는데 뭔가 이게 이상하잖아요. 데이터 형태가. 그래갖고 에러가 납니다. 그 결론은 뭐다? 얘를 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쓰려면은 매번 이거 뒤에 스탯 아이덴티티 이거를 붙이면서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바플랏을 그리는 예제까지 살펴보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지지플랫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조합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배웠는데 제가 마지막 이 바플랏에서 약간 그 축도 이렇게 플립시키고 이런 것들을 막 다뤘던 이유가 헤들리 위컴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헤들리 위컴이 이제 R에서 타이디버스를 만들고 그 안에 이제 지지플랫이 있죠. 예, 그 데이터에 대한 통찰이 되게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우리가 그 생산하는 모든 그래프를 내가 그냥 가만히 살펴보니까 7가지 요소들을 조합을 하면은 세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그래프도 그릴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논문을 냅니다. 그러면서 그 이제 논문이 이제 지지플라 1이었죠. 그때는 2가 나오기 전에 1을 설명하는 이제 논문이었는데 그 논문으로 이제 지지플랫이 이제 처음으로 몇 년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한 10년 됐나? 처음으로 이제 세상에 나오게 되었고 그 논문에서 이제 보여준 예제가 내가 만든 이 지지플라2라는 이제 개념은 이 7가지의 뭔가 요소를 잘 조합해갖고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어떤 툴인데 이거를 갖고 내가 이런 그림도 쉽게 그릴 수 있어라고 예시로 보여준 그림이 찰스 미나드의 진군 그림이에요. 나폴레옹 진군하는 그 그림 있죠? 이제 그 그림을 보여주면서 그게 이제 되게 복잡해 보이는 뭔가 이게 툴을 써야지만 그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지지플라트로 한 번에 그려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들을 정리해서 그래프를 그리는데 뭔가 레이어드를 중첩해갖고 그걸 이제 문법화 시킵니다. 그래서 그 7가지 요소를 레이어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서 그것들을 중첩을 해서 그래프를 조합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7가지가 뭐냐? 일단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프를 그리려면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어떠한 그 에스테틱에 내가 매핑을 할 건지, 그러니까 X에다가 뭘 놓고 Y에다가 뭘 놓고 칼라에는 뭘 놓고 이런 거를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S에 해당되는 애들을 내가 정의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거 이제 2개가 정의되어 있어도 이걸 내가 라인으로 표현할 건지 스캐터로 표현할 건지를 또 정해야 되겠죠. 그거를 지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포지션은 뭐냐면은 이렇게 표현을 해도 좀 애매한 부분이 아까 이제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닷지를 쓰지 않는 경우에 이게 위아래로 스택이 됐었죠. 그러니까 미세한 이 포지션을 조정하는 옵션이
포지션은 닫지라고 썼죠.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하나의 요소이고, 그래서 여기 있는 포지션이 지금 있는 요 포지션이에요. 그 다음에 변환. 내가 이제 어떠한 데이터를 로우 데이터 그대로 내가 플러스를 하고 싶을 때도 있는데 뭔가 기본적인 변환을 거친 다음에 플러스를 하고 싶을 때도 있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방금 봤던 바플라. 그 다음에 또 이러한 변환을 거칠 것 같은 게 뭐가 있죠? 히스토그램. 그렇죠? 이런 건 당연히 뭔가 빈을 자른 다음에 그 안에다 데이터를 넣어서 거기에 대응하는 카운트를 그리는 변환이 자동적으로 수행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옴이 뭔가 결정이 되면은 어떠한 변화는 그냥 당연하게 수행이 되어야 되는 변환 같은 게 있어요. 또 그런 게 뭐 있냐면은 우리가 스무스 지옴 쓸 때 있죠. 그럼 이제 X하고 이제 Y의 이제 선전도들이 쭉 있는데 거기에 데이터에 없는 어떠한 스무스한 직선이 이렇게 쭉 통과를 했잖아. 그런 것도 내가 원래 데이터를 어떤 특정 지옴에 맞춰가지고 그냥 변환을 해준 거죠. 그러면 이제 변환을 정의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이 그 축 같은 것도 지금 이제 XY하고 축을 이제 플립하는 정도만 이제 썼는데 내가 이제 축을 극좌표 형식으로 쓴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축을 이제 바꾸고 싶을 때도 이 축에 대한 정보를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면을 이제 어떻게 분할을 해서 그릴 건지 이런 것들의 이제 7가지 요소의 조합으로 모든 그래프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쭉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다뤘던 내용을 여기에 있는 용어에 맞춰서 쓰면은 데이터는 그냥 우리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 그거를 이제 입력으로 넣는다는 의미고 S는 그 X, 뭐 Y 그 다음에 뭐 칼라를 쓸 때도 있고 필을 쓸 때도 있었죠. 그 다음에 사이즈 같은 것도 이제 여기에 해당되고 투명도 같은 거, 알파 같은 것도 이제 S에 해당됩니다. 이런 거를 이제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지옴을 이제 뭐 포인트로 할 건지 컬을 할 건지 바를 할 건지 라인을 할 건지 또 스무스를 할 건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지옴을 조정할 수 있었고 포지션은 닫지는 방금 배웠죠. 양옆에 이렇게 흩어지는 거. 지터는 언제 배웠냐면은 그 피파 예제 같은 거 할 때 이거 너무 느려가지고 있었죠. 기억이 안 나는구나 다. 여기 있다. 너무 느리다 오늘. 그러니까 이게 살짝 이제 포지션을 조정해줘서 뿌려지게 하는 그런 게 있었고 스탯을 이제 살펴봤었고 그 다음에 요것도 이 축을 이렇게 뒤바꾸는 거를 통해서 살펴봤었고 면분할은 이렇게 두 가지 종류를 살펴봤죠. 하나는 이제 변수 하나로 면분할하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리드를 이용해서 x, y를 이제 면분할하는 거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헤들리 위컴이 이제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거는 GG 플러스 잘 쓰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일단 타이디 데이터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타이디 데이터 형태로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으면은 GG 플러스 2가 세상에 있는 거의 모든 그래프를 다 그릴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게 그 한 반 정도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계가 원래 테이블 형태로, 그러니까 그 태블로 데이터라고 하는데 그 형태로,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x가 n by p 매트릭스 형태로 되어 있고 뭐 이제 그 해당되는 변수들이 뭐 연속형일 수도 있고 범주형일 수도 있고 이제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는 그림들만 시각화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하다 보니까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일단은 요게 그 테이블 형태 데이터, 그러니까 x가 n by p 매트리스 형태로 저장된 데이터에서는 맞는 개념인데 이제 요즘은 약간 이거보다 벗어나는 개념의 시각화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게 뭐 애니메이션이라든가 그렇죠? 아니면은 인터랙티브 플랫 같은 거. 이제 처음에 제가 플랫이 같은 거를 이제 쓸 때 인터랙티브 플랫을 그리면은 거기 뭐 마우스 같은 거 갖다 대면 숫자가 보이고 이런 식으로 되는 시각화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보이게 돼요. 헤들리 위컴이 한 얘기 중에 3D 플러스 다 쓰레기라고 했거든요. 모든 3D 플러스 쓰레기인데 그 이유는
3D는 이제 여러 면을 감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뒷면에 이제 있는 건데 이거를 돌리면서 이 뒷면에 있는 정보를 우리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3D 플랫은 그리지 말라라고 책에 써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게 인터랙티브 플랫이 나오기 전에 얘기예요. 인터랙티브 플랫이 나오면은 3D 플랫으로 뭔가 이제 그려놓고 우리가 요즘은 이제 종이로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뭐 다양한 웹 문서를 이용해서 공부하는데 이렇게 그냥 돌려가면서 축을 돌려가면서 데이터를 얼마든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플랫도 필요해요. 아무튼 그래갖고 이제 요게 예전에는 그냥 데이터 시각화하면은 지식 플러스 한 학기 동안 배우면 원래 되는 과목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왜냐면 이거 이상 없으니까. 통계학과에서 배우는 건 이거 이상 없었으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여러분 이거 보면은 되게 듣기 싫어하실 것 같은데 작년 기말고사 문제입니다. 비슷한 수준으로 낼 거예요. 이게 데이터도 실시간으로 써요. 지금은. 그러니까 뭐 코로나 확진자 수 이러면은 3시간 전에 체크했던 거랑 지금 체크한 거랑 계속 다를 수가 있죠. 그쵸? 그래갖고 뭔가 이제 DF 형태로 이게 저장된 게 아니고 실시간으로 막 쌓이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지도에다가 뭔가 좀 느려요. 2021년 뭐 어떠한 이제 특정 기간 동안에 코로나 확진자의 수를 이거 너무 느리다. 지금 6분 안에 안 뜰 것 같은데 이거 들어가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하여튼 어떤 거냐면은 그 코로플러스 앱이라는 게 있는데 그 여러분들 선거하면은 막 그 구역별로 이게 색깔이 다르게 되어가지고 표시되어 있는 그런 게 코로플러스 맵인데 그게 이제 어떠한 지역에는 확진자가 많고 어떠한 지역에 확진자가 적고 이제 이런 거를 애니메이션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건데 들어가시는 분은 여기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요런 그림을 나중에 그려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그 지지플라 투로 그리기에 약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래서 그릴 때도 다른 툴을 써야 되고 화이트에서 그릴 때도 이제 다른 툴을 써야 되는데 어, 결과적으로는 플란리라는 패키지를 이용하면은 대부분 다 그릴 수가 있어요. 이게 인터랙티브하게 애니메이션으로 바뀌는 플랫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플랫 2까지 이제 전통적인 시각화 방식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진짜 이 이후에 이제 계속 설명하는 것들 있죠. 플란리를 이용해서 뭐 판다스 백엔드를 이용해서 플랫을 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은 약간 최신 기법들입니다. 그래서 이 기법들을 이어서 떴나? 그럴 리가 없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요거를 누르면은 진짜 너무 느리다. 온라인으로 찍었거든요. 오늘 왜 이렇게 느리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조금씩 변한 것 같아요. 수동으로 움직여야 변합니다. 요거는 숙제로 예습을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있죠?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으면 뭐 병 걸린다고 그 책 있죠? 그 책에 심슨의 역설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예제가 있습니다. 이게 열리거든요, 원래. 열어보세요, 집에 가서. 주장이 뭐냐면은 버클리 대학의 그러니까 그 젠더 바이어스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성별로 인해서 뭔가 너희가 입학하고 입학하지 않는데 차별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를 뭐 1973년이라고 합니다. 이거 진짜 옛날이래요. 하여튼 이때 뭐 입학 통계에 따르면은 남성이 여성보다 이제 되게 많이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합격률 자체가 남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 얘네 말로는 이제 그 빼도 박도 못하는 뭐 이제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 차이가 큰데 그 수치도 이제 너무 유의미해가지고
너희는 성차별을 하는 게 틀림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그거를 학과별로 보니까 오히려 여성이 합격률이 학과별로는 더 높았어요.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래갖고 이제 그 예제를 여기서 이제 다룰 건데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여러분들이 아마 눈치가 좀 빠르면은 중간고사에 어떤 문제가 떠오를 건데 결국에는 뭐냐면 어떠한 우리가 통계량을 제시할 때 전체를 뭉뚱그려서 통계량을 하나 딱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서브셋으로 나눠갖고 통계량을 제시했을 때 결과가 뒤바뀔 수가 있거든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의 기울기를 구해보면 양수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 코릴레이션을 구하면 양이 나오는데 각각 이제 빨간색과 파란색의 서브셋으로 나눈 다음에 코릴레이션을 구하면 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예제가 심슨의 패러독스를 설명하는 예제예요. 그래서 요거를 다음 시간에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